네, 안녕하세요. 저 행정대학원의 엄석진 교수입니다. 좋은 연구 기회를 주신 연구원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행정학 분야에서 또 정치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공공 이슈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사실은 사회 이슈와의 만남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회 이슈는 같은 이슈라도 살아남아서 다른 이슈로 확산이 되고 또 완전히 다른 변화를 겪게 되고, 또 어떤 이슈는 같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 관심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슈들의 변화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이슈들이죠. 근데 이제 21세기가 지능정부 사회가 되면서 이런 이슈의 생성과 진화, 그리고 발전과 탈락,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와 실세계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뭐랄까 좀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담회에서는 언론정보학 분야의 김은미 교수님, 그리고 생물정보학 하신 김홍기 교수님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신효필 교수님, 그리고 정치학 분야의 박원우 교수님과 함께 공공 이슈의 진화와 생성, 그리고 그것을 AI나 데이터 분석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생성의 원리를 규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예입니다. 공공 이슈로서의 국민청원인데 아마도 신문 지상에서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2020년 5월 26일에 총 58만 개 정도의 청원이 이제 청원 번호로 올라와 있고, 분석된 데이터는 44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일반적인 통계 분석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AI나 데이터 분석 기법을 써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고요.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청원이 제기가 되면 그 청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클릭을 한번 해서 동의를 하게 되고 그 청원을 지지하게 되는데, 그 청원의 수와 청원별로 동의 수가 모두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원은 한 건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반면 어떤 청원은 270만 건까지의 청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총 55만 개의 44만 개의 청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청원의 동의의 추세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봄으로써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떤 정책 영역별로 서로 다른 어떤 이슈가 이 시기에 동의의 수의 증가를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기술적인 통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 청원의 내용들을 보고 청원에 있는 키워드들을 분석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원하는 어떤 특정한 이슈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키워드들을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나 여러 가지의 이제 클러스터들이 나오긴 하지만 언론 보도상에서도 많이 언급되다시피 안전 문제라든가 또는 흉악범에 대한 어떤 단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다시 다양한 지능정보 사회에서 뭐 예를 들면 포털이라든지 또는 다른 블로그라든지, 또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베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들과 역동석이 이루어지면서 이슈들이 변화해 나가고 있죠. 언론도 굉장히 이런 청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어떤 청원이 더 많은 동의를 받는가? 청와대에서는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답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청원들이 20만 건 이상을 받고 있는가? 또 하나의 청원이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인가? 뭐 이런 데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됐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어떤 청원의 분석의 자질 중에서도 청원 자체의
청원 자체의 단어라든지 청원 자체의 제목의 길이라든지 또 청원 개요라든지 또 청원 개요가 담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들을 모두 반영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청원의 부정적인 요인, 청원 성공, 그러니까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성공 요인들과 그다음에 그렇게 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식별해서 어떤 요인들이 좀 더 청원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자질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향후에는 각각의 청원들을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어떤 청원들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그것이 언론 보도와 또는 트위터 상에서나 또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어떤 변화가 결합되었는지를 보면서 좀 더 청원의 성공과 실패의 자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보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해내면 우리 사회에서의 일견, 굉장히 터뷸런트해 보이는 여러 가지의 사회의 이슈들의 변화를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